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한학령 재발동하나? 포털 접속장에 이어 연예인 출연 돌연 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학령을 재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 제한에 이어 한국 연예인 출연 예정 프로그램이 돌연 취소되었기 때문이죠. 네이버 접속 불능 및 지연 현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직후에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껄끄러워진 한중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한학령 재발동하나? 포털 접속 장애에 이어 연예인 출연 돌연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향한 한학력을 재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사실인데 제가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결국은 한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했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 것처럼 계속 보이자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포털과 문화를 향해 포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포털 네이버의 접속 오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한국 대표 포털인 네이버가 중국에서 접속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차단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항구하고 있죠. 이미 한학령의 영향으로 2019년 1월 다음 카카오가 차단된 이후 4년 4개월 만에 한국 사이트 모두가 차단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구글, 야후 등 해외 주요 포털이 이른바 만리방화벽에 차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베이징, 상하이, 지린성, 랴오닝성, 수촨성, 장수성 등 중국 전역에서 네이버가 접속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네이버를 이용을 하려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 사설망 VPN이 설치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현지 교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네이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카페, 블로그 등 일부 기능의 접속이 차단이 되었죠.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카페나 블로그에서 일부 기능 접속이 차단이 되었다. 자, 이것은 카페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의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 놨던 중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검색 기능, 메일 등은 자유롭게 그동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네이버의 차단 아니면 비정상적인 로딩 속도의 저하 이것에 대해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5월 23일 외교부는 얼마 안 됐죠. 어디죠? 중국에서 한국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도 현지 접속이 차단됐다는 보도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는 전날인 5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장급 회의라 여기서 원래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지금 극히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 정부는 네이버 접속 불능 사태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한국 연합 뉴스의 지적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중국 해당 부처에 알아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외교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보통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해당 부처에 알아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한류스타의 방송 출연 취소입니다. 한류스타인 정용화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중국을 찾았으나 돌연 출연이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중국 신경보 등은 정용화가 중국 유명 OTT 아이치의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분투하라 신입생 일반에 출연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죠. 이후 5월 17일 정용화가 베이징에 도착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항 도착 사진 등을 올리면서 출연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온라인 베이징시 라디오 TV국이 정용화 관련 네티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베이징시 라디오 TV국은 아이치에 확인한 결과 정용화가 베이징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정용화를 게스트로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통신망 등 온라인 매체들은 중국 놀이꾼들이 정용화의 출연에 중국 당국에 신고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죠. 그래서 결국 한학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정용화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죠. 뭐 어떻게 밝히겠어요? 이 상황에서 밝혀봤자 헛물캐기밖에 안 되니까 뭐 밝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학령의 재발동.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16년 한학령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중국과 굉장히 친밀했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군대의 행진까지 같이 볼 정도로 친했는데 이것에 대해 뿔난 미국이 사드 받아 이렇게 말을 해서 사드 받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한학령이 그때 됐었고 사드 갈등 때부터 시작된 한학령이 지금 중국 당국과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죠. 중국 사회의 특성상 정부의 지침 내지 방향에 따라 중국 문화예술계가 한국 대중문화의 유통을 제한한다라는 데에는 아직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용화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번 사태의 배경을 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치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느 정도 중국의 제재가 예상되었던 상황이란 사실이죠. 현재 지금 윤 정부 들어오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완전히 세웠어요. 미국에 완전히 붙기로 결정을 하면서 미국과 같이 가기로 결정을 완전히 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일본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허들을 다 낮춰주고 받아올 건 제대로 못 받아오고 미국과 가까워지고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받아야 될 것은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서 좀 짜증이 날 뿐이죠.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죠.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반도체 장비, 반도체 물품 이것에 대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 미국발 반도체 카텔에 들어가기로 했고 한국도 들어가기로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뿔이 나죠. 뿔이 나는데 가장 타격이 없는 분야 마이크론의 제재를 통해 한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우시에,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이 공장들이 중국에 줄을 서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현재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주핵을 포기를 했지만 미국의 핵잠이나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은 최근 러시아의 동쪽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이용 권한을 받았지만 중국은 미국을 제1도련선 밖으로 밀어내고 북극 항로까지 개발하기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미국 핵잠과 전략폭격기 수시 기항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매우 반발한 상황이죠.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자유주의 수호연합인 G7에 합류시켜 G8으로 만들어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한국에 넘겨주고 한국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에게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한한령의 재발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는 미국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에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게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전에 제가 계속 했던 말은 뭐냐면 중국 제조 2025, 그래서 Made in China 2025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반도체 굴기 2025를 통해서 한국이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꿀꺽 먹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내 70% 생산, 2025년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이것이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했었냐면, 누가 나서서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이 나서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를 보내달라,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일본과 이 네덜란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내용에 이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한학령이 만약 다시 재발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별로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지금 연예계도 이미 한학령이 있었고 조금 풀리는 그런 기미? 그런 정도밖에 없고, 이전에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0%대의 스마트폰 점유율, 그리고 뭐 전자제품 여전히 잘 안 사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이제 다 중국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큰 것이 없다. 결국 중국이 잡아야 될 것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드레일이 이제 5% 증가라고 얘기만 했는데 10%까지 증가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